내 인생을 대표하는 숫자가 있다면 여러분께는 어떤 숫자가 있으실까요?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과 미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그보다 더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라이프 인 넘버스 퇴근길에 다시 듣고 싶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퇴근길에 생각나는 서울의 노포, 여러분들도 한두 군데 꼭 알고 계시죠? 삶의 애환이 담긴 맛있고 재밌는 얘기들을 오늘 부담 없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오늘의 게스트는 도시와 사람, 역사를 사랑하는 도시문헌학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죠.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얘기인데 네. 김시덕 박사님 원래 서울 토박이시죠? 토박이 개념이 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셨나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울 강북을 핵심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북에서 바라봤을 때 강남은 아파트만 있는 동네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아파트 자체가 나한테는 고향인데 여기도 여기에 로망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게 하나. 하나는 고3 때인데 공부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네, 그래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끝나고 10만포 쪽에 학교 끝나자마자 버스 타고 종로서적, 교보문고, 영풍문고로 투어를 했었어요. 몇 달.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였는데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갔더니 여기가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요. 네. 새 서점을 돌고 붕어빵집들이 있고 피막골이 있고 한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강남이란 지역, 강북이란 지역이 참 다르구나. 왜 다른가? 이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50년 넘게 서울에 살았습니다마는 강북에서만 살아봤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지금이 가장 남쪽 아니십니까? 여의도 활동하시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제 위주로 좀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강북 위주로 좀 가보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 촬영하는 데가 여의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 종로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여의도는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 숲이 되고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밤섬이 있었는데 밤섬이 원래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이런 모습이 된 겁니까? 3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서울을 볼 때 사대문부터 마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영등포 축이 있고 뭐 구로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강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강은 이렇게 넓은 강이 아니었잖아요. 겨울 되면 이렇게 모래사장 깔려 있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한강 개발한다고 여의도 개발한다고 60년대에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서울 강북 시민들의 놀이터였던 밤섬을 폭발을 했죠. 그리고는 그 골조를 가지고 여의도를 만들었다. 여의도에 기억나는 노포가 있으세요? 여의도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하나는 주말엔 사람이 없고 주중에만 사람들이 있다, 맛집이. 그렇죠. 그리고 맛집들이 70년대 여의도 개발할 때 같이 세웠던 상가들. 상가 지하나 2층 이런 허름한 데들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이게 완전히 강남식도 아니고 완전 강북식의 노포도 아니고 어중간한 맞아요. 상가 건물들 맛집이. 그러고 보니까 상가 2층에 있는 것 중에 장미의 집이라고 냉삼겹살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냉동 삼겹살. 근데 이제 생삼겹을 요즘에 많이 먹는데 그렇죠.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다 냉동 삼겹살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맛이 조금 독특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소주 마실 때 냉삼겹살집을 꽤 많이 찾더라고요. 보니까. 그 붐이 다시 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포대교를 건너가 볼까요? 건너가죠. 건너가면 마포 종점 비석이 있는 동네 마포역이 나오고 가면 공덕이죠. 공덕이 사실은 좀 마포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가장 마포다운 느낌. 사실 그 열차 주변 지역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숲길 주변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돼 있죠. 정말 이렇게까지 20년 사이에 바뀌는가라는 거 봤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호텔 좀 가서 얘기가 이제 서대문으로 넘어갑니다만
홍대 입구까지 철길이 있었죠. 당일의 발전소로 이제 석탄 그렇죠. 나르는. 근데 거기 보면 염리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소금동네. 염리동에 보면 아주 오래된 노포가 하나 있죠. 을밀대라고. 아, 을밀대. 예, 요즘 뭐 평냉 매니아들은 성지순례 하는 데잖아요. 뭐 한 계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충정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종근당이라고 큰 빌딩이 있고 그 충정로를 지나면 이제 그 고가 밑으로 남대문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남대문 시장이 나오죠. 그렇죠. 남대문 시장 하면 기억이 나는 맛집들이 골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갈치조림. 확실히 이 구도심 쪽은 이 전문가십니다. 전 이게 서울 4대문 구도심의 힘이라고 봅니다. 아까 공덕도 그렇지만 소비층이 바뀌어요. 노동자에서 셀러리맨으로, 그리고 미군 상대에서 한국인으로.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아요. 꿋꿋이. 이거는 영등포나 강남에서는 좀 못 보는 끈질김이라 생각을 해요. 명동을 바라보게 돼 있죠. 남대문 시장에. 그렇죠. 명동은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 동네였습니까? 그렇죠. 청계천 남쪽은 일본인 블럭, 북쪽은 조선인 블럭이었죠. 공평동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인사동이 나오고 그죠? 그렇죠. 그 부근에 또 노포가 꽤 많죠.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서대문부터 해가지고 그 종로 6가 동대문 그 정도까지는 맛집의 퍼레이드 같은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길을 건너면 이제 광교 쪽을 건너면 무교동이 나오죠. 무교동이죠. 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추억의 골목이죠. 저는 사실은 매운 거를 좀 잘 못 먹는 맵찔이라 무교동 낙지 골목은 몇 번 끌려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정낙지라고 있어요. 우정낙지. 너무 괴로웠어요. 남들은 낙지 먹고 저는 콩나물 국물만 먹었던 기억이 아니 근데 있는. 저도 그 직장 생활 그 주변에서 해서 그 매운 낙지 볶음이죠. 네. 그거를 무한 그렇죠. 소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국물도 떠 먹으면서 그렇죠. 그 낙지 꼬랑지라고 하나. 그렇죠. 이만큼 있는. 그런 걸 이게 그거 한 첩에다가 소주 한 잔. 그 주인장이 참 제일 안 좋아하는 손님 유형이죠. 안주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무교동 그 주변이 다동도 있고요. 그렇죠. 그쪽은 아직도 옛날 정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동네가 이제 평양냉면집이 하나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가끔 가는 데인데. 그렇죠. 남포면옥이요. 예. 골목 재래 어복쟁반 계란귀화집 쪽에 어복장만 맛있죠.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불고기하고 냉면만 떠올리지만 사실 평양냉면 핵심은 어복쟁반이죠. 어복쟁반이죠. 그거 먹고 이제 배가 남으면 그때 면을 먹는 걸로 반쪽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직장인한테는 어복쟁반집을 갈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아, 왜죠? 일단 점심에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죠. 저녁에 술안주로는 약간 밍밍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정말 노포가 하나 있는데 뭐 역사가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데 정말 사랑받는 허름한 집이 있어요. 산불 등심이라고. 등심보다도 된장찌개. 부산식 된장찌개인데 줄을 엄청난. 부산식 된장찌개는 뭡니까? 그 소고기를 넣어요. 소고기를 넣고 좀 매콤하게. 네. 그래서 밥을 비벼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인데 좀 매콤하게. 네. 그거에다 밥을 이렇게 막 비벼. 그리고 반찬으로 나오는 게 고등어 조림이 나와요. 가게 이름은 등심인데 등심 얘기는 안 나오네요. 등심은 이제 밤에. 그런 가게들이 사실 맛집들이죠. 네. 그 가게 이름하고 다른 거 팔고 있는 데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데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그 다동 무교동 그 사이에 용구목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식 추탕의 거의 원조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죠? 지금 서촌에 있어요.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하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서울식이라 그런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통 넣는 것도 아니고 썰어서 확실히 다르네요. 종로 2가 하면은 이제 화상 중국집들이 좀 있는데 하나는 안동장이라고. 안동장. 우리나라 중국집의 거의 효시라는 그렇죠. 말이죠. 화상 중국집이고 그 안동은 경상도 안동이 아니라 중국 안동이죠. 네. 사실 이제 안동장이라고 해야 되는.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오구반점이라고. 오구반점은 최근에 10지로가 된 1지로 2가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건물이 허름하기로는 오구반점이 재밌고 깔끔하게 나오기로는 안동장이 조금 더. 안동장에 가시면 뭘 드시나요? 저는 굴짬뽕을 항상 먹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기튀김, 이른바 덴푸라를 먹죠. 네. 저도 그렇고 제 답사 동료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래된 화상 중국집을 고르는 바로 기준은 덴푸라하고 난자완스 그리고 볶음밥을 잘하는가가 기준.
그리고 가게 들어갈 때 대중 식사와 중화 요리가 구분되어 있는가 얘기해. 간판에. 구분되어 있는 가게는 제대로 된 가게다. 대중 식사는 식사고. 그렇죠. 짜장면, 짬뽕, 뭐 울면 이렇게 쓰면 나오는. 중화 요리는 요리인 거죠. 팔보채. 네. 원래 두 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가게 가면 식사부와 요리부가 구분되어 있죠. 네. 이게 제대로 된 가게인 거죠. 이런 가게는 반드시 고기튀김이 있다. 그리고 사실 고기튀김을 잊지 않고 덴푸라라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일본 덴푸라가 아니라 식민지 때 총요리로서 있는 덴푸라인 거죠.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의도 출발해서 예. 벌써 예? 거의 동대문 다 왔습니다. 예, 동대문 쪽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예. 몇 년 전에 을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야사에서 그때 드렸던 게 처음에 힙지로가 되기 전에 제 외국인 친구들이 을지로에 묵는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네. 거기 뭐가 있다고 묵냐라고. 근데 보니까 외국인들만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았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들이 2, 3년 뒤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참 여기는 을지로든지 종로든 마포 공덕이든 끝없이 소비층을 바꿔가면서 살아남는구나. 네. 이게 끝없이 재생성을 놀라와 있는데 저 최근에 그걸 어디서 보고 있냐면 종로 6가 7가에서 보고 있어요. 네. 동대문을 둘러싼 지역. 여기가 사실은 이미지가 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허름하고 여기에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구도심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재생성을 발휘하면서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7가까지 갈 것 같고 신당동도 좀 뜨잖아요. 약간 그렇죠. 상황심리 쪽. 네. 결국 여기는 맞붙지 않겠는가. 정말 놀라운 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실 강남 하지 않습니까? 서울 하면은. 네. 사대문은 마치 지나간 세월의 얘기인 것처럼.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군요. 여기 끝없이 소비층을 바꿔가고 자신들을 갱생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인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정말 이 놀라운 재생력이라는 게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라이프 인 넘버스 초대 받으셔서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재밌었고 이게 계기가 돼서 몇 년 전부터 같이 답사하자고 하셨는데 한 번밖에 못했어요? 예, 못했었죠. 네. 그때 동대문에 갔었죠. 이 오늘 대화를 계기로 네. 그 약속이 네. 공약이 아니라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전달해 봅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